이번 강의에서는 편미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미분, 즉 도함수를 구해왔는데요. 항상 그 미분 변수가 x인 경우에 대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혹은 t에 대해서도 우리가 변위에서 속도, 가속도를 할 때 우린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잖아요. 이렇게 변수 x, 변수 t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독립 변수가 종전처럼 x 혹은 t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의 도함수를 다루는 경우, 즉 fxy라는 변수가 두 개 이상인 함수가 있을 경우 x에 대해 y에 대해 각각 미분하는 편미분의 의미가 도입이 되는데요. 전체 미분과 편미분은 다릅니다. 전미분은요, d를 쓰고요. 편미분은 라운드를 씁니다.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전미분과 편미분은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 2차원 함수 fx가 예를 들었다고 봅시다. 2차원 평면 위에서 주어지는 함수인데요. 이때 y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x방향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을 때는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고요. x의 변화율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y방향의 변화율에 대해서 구하고 싶을 때는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됩니다. 즉 이렇게 fxy의 평면상에 주어진 함수일 경우 선이 아니라 이런 평면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편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fxy가 이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2분의 1승으로 함수가 주어졌다고 봅시다. 이때 x방향의 기울기, y방향으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요. 오로지 x방향으로만의 기울기, 편미분을 하려면 이렇게 라운드 x로 함수를 나누어 미분해주면 됩니다. 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해주고 우리가 구하려는 z에 대한 함수를 대입을 해주죠. 자, 대입을 해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미분 방식을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함수를 2분의 1승의 전체가 있으니 여기에 나온 지수를 앞으로 내려주시고요. 함수 그대로 유지, 지수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함수, 요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데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변수 x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와 상수들을 다 상수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할 때 x제곱은 미분을 하면 2x가 되지만 y제곱은 y가 x가 아닌 y변수이기 때문에요. 상수 취급을 해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어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변수는 그 미분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를 상수 취급하는 것이 편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편미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통해서 편미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의 경우에는 공면에 대한 방정식이 x변수, y변수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때 y방향의 변화율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x방향의 기울기를 이렇게 x로 편미분하여서 구할 수 있고 y방향의 기울기는 y로 편미분하여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그래프 3개가 주어졌는데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와 위로 볼록, 그리고 말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 안장점 모양이라는 그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얘네들 그래프를 개형만 보고도요, 우리는 이렇게 2번 편미분한 것들의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부호만 보고도 그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배운 것을 가져다가 응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최대, 최소, 그리고 극값을 배울 때요. 2번 미분한 것이 0보다 작으면 극대값인, 즉 위로 볼록. 이럴 때는 2번 미분한 것이 0보다 작고요.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2번 미분한 것이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요. 아래로 볼록을 축으로 나눠주고 여기가 x축, y축으로 봅니다. x축 방향, x축을 품고 있는 xz평면에서 보면 이 아이의 절단면에 나타나는 개형은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리고 y축 방향, yz의 평면의 선으로 절단을 해서 보면 y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입니다. 즉, 이런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이런 평면은 이 두 가지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도 2번 편미분한 것도 0보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크고요. y 방향으로 2번 편미분한 것도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럼 위로 볼록한 개형을 봅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x축, y축으로 나누면요. x축, y축 모두 절단면의 그래프 개형이 위로 볼록하게 됩니다. 위로 볼록하면 2번 미분한 편미분이 0보다 작으니 이 그래프는 x에 대해 편미분한 2번 미분한 것도 0보다 작고 y에 대해서도 2번 편미분한 것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 안장점을 보면요. 똑같이 x, y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x축의 절단면을 보면요. xz의 절단면에 생긴 그래프 모양을 보면 위로 볼록합니다. y축을 품고 있는 평면으로 절단면을 보면 아래로 볼록합니다. 즉, 이것이 x에 대해서 2번 편미분했을 때는요. 위로 볼록하니 0보다 작게 되고요. y에 대해서 2번 미분했을 때는요. 아래로 볼록하니 0보다 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도 그 2차 편미분, 각각 방향에 대한 2차 편미분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0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 혹은 이런 2차 편미분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는 그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바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구나, 그 평면이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편미분에서도 쇠사슬 법칙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그 하나의 변수를 가진 fx를 그리고 x는 t로 이루어졌을 때 t에 대해서 미분하던, 그래서 x에 대해서 먼저 f를 미분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캔슬 시킴으로써 쇠사슬 법칙을 구했던, 종전에 배웠던 쇠사슬 법칙을 그대로 편미분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편미분에서는 변수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해주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함수 f가 g와 h로 된 변수를 가졌고 각각 g와 h는 x와 y 두 변수로 이루어졌을 때 f의 x에 대한 기울기는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는 건데요. x에 대해 편미분을 해줄 때에도 g, h 모두 x를 변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쇠사슬 법칙을 써서 2개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y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때는 y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는 건데요. y에 대한 편미분을 구할 때에도 이 f를 이루고 있는 g와 h가 둘 다 모두 y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에 대한 쇠사슬 법칙 이렇게 2번을 써서 합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